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세법을 강의하는 김성래입니다. 자, 이미 개정세법 핵심 정리 1강에서 강의 들으셨죠?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강의인데요. 이미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여러분이 다 학원에서도 수업하면서 다 들었던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꼭 알고 가야 될 게 몇 가지만 선별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요. 수험생이라면 꼭 이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자료 있죠? 요 PPT 자료에 대해서는 네이버 밴드 김성래세법 있어요. 요 김성래세법에 공지사항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1강하고 2강에 대한 자료, 그거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화면으로 보셔도 여러분이 어디서 공부했든 다 했던 거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강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등록 면허세부터 들어갑니다. 등록면허세에서 개정이 된 것은 하나밖에 없죠. 과세표준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등록면허세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개정된 거 아니라도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물건의 가격 금액으로 가는 종가세도 있고, 그죠?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 종량세 같이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때 종가세는 물건의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종가세인데, 이때 물건의 가격 종가세도 부동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먼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거에 부동산 취득해 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또는 지상권 설정 등기, 그리고 본등기하기 전에 예고 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액은 크게 몇 가지냐? 세 가지죠. 첫 번째,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 등기 또는 등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 이걸 원칙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신고가액.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경우. 자,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가격.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이와 같은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등록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없어요. 또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신고한 가격이 무엇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뭘로 하겠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게 개정된 부분이 요거 취득 당시 가액이나 등록 당시 가액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여러분, 취득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이 얘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해서 소유권 등기할 때는 당연히 취득세 내고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도 특별히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 거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해서 등록할 때, 여러분 광업권이나 양식업권 이와 같은 어업권은 등기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지방세법 취득세는 2%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이 2%예요. 그런데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2% 납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별도로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겠다, 등록해야 되겠다, 그럴 사람은 취득세 다 냈으니까 2% 납부했으니까 등기할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를 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외국에서 차량 등을 연부로 수입하는 경우, 연부로 취득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연부금 줄 때마다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취득세 역시 2%로 특례세율 2%로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다 납부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등기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럴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를 하라. 또
취득세 면세점이 있어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 안 하잖아요. 그럼 취득세 납부할 수 없는데 납부를 하면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할 텐데 취득세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사람은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입니다. 취득할 때 당시 가격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래된 거 있어요. 뭐 제척기간이 만료된 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 놓고 그 납세의무 성립된 날로부터 기본적으로 5년이죠. 5년 안에 부과권 행사를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나가 버리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납부할 수 없어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등기 등록은 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등기하려면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를 하라 그랬죠. 그때 그 가격은 원래는 취득 당시 가격하고 등록 당시 가격을 비교해서 둘 중에 가격이 뭐한 거 높은 걸로 하라 이겁니다. 취득 당시 가격과 등록 당시 가격을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하라. 이 부분이 바로 개정된 부분이니까 요거 점검하시고요. 다음 여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요 예외가 있어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가상각 등을 해서 자산 가치가 감소될 수도 있죠. 감가상각은 감소고 재평가는 증가죠. 이렇게 가격의 변동이 있다. 그럴 때는 뭘로 간다? 예, 둘 중에 뭐 변동된 가격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으면 취득할 때 당시 가격으로 가는 거고 등록 당시 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액으로 하겠다. 요거 많이 물어보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또 하나 등록면허세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과세 대상 요거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 거 요 네 가지 꼭 점검을 아울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게 있죠. 어떤 거냐? 이거는 받을 거 저당권 그죠?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가등기 이거 할 때는 채권 금액이에요. 여기서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부동산에 가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채권에 가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이때 채권 금액이 없다면 뭘로 가느냐?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격, 목적물의 가격을 채권 금액으로 보는 거고 아니면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하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특히 요 과세 표준에 개정된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요. 다음 이제 등록면허세는 요걸로 정리하면 돼요. 다음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개정된 거 재산세에서 개정된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재산세는 과세권자인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그때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토지 건축물 원래 주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부동산은요 시가 표준액이 금액이 높으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재산세 부담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주택 부분을 개정을 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띄고 부동산 중에 토지와 뭐 건축물은요 과세 기준일 현재 뭐 시가 표준액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 등을 고려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이게 시가 표준액이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70%로 되어 있죠. 올해 70%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나와요. 그런데 주택만 따로 띄워볼게요. 주택. 왜 별도로 구분했느냐. 공식은 방법은 똑같은데 주택은 따로 했어요. 주택은요 1번과 2번 중에서 금액이 적은 걸로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작은 금액으로. 그럼 1번이 뭐고 2번이 뭐냐. 1번은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갑니다.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의 뭐 시가 표준액 있죠.
시가표준에 가면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별 다주택자는요 60%로 되어 있어요. 60%.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은요 43%, 44%, 45% 이렇게 별도로 세율이 있는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있는데 그거 생략을 하고 다주택자는 이렇게 60% 곱해서 나온 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런데 2번은 뭐냐 이거 전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나왔어요. 전년도 직전년도. 그럼 전년도 만약에 여기 보세요. 요 1번에 이렇게 계산한 올해 요 과세표준 1번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여기는 전년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만약에 9천만 원이다. 작년에. 그럼 여기에다가 더하기 1번 위에서 나온 요번에 계산한 거 얼마 과세표준 1억에다가 곱하기 과세표준 상한 비율이 정해져 있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래서 지금은 최고가 5% 한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1억에 5%를 곱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곱하면 요거 얼마 나와요? 500이죠. 500. 그죠? 500만 원. 그걸 여기다 더하니까 여기 이 더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 상한액이라고 한다. 이게 얼마? 9,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과세표준 계산한 게 요번에 1억. 과세표준 상한액을 계산했더니 9,500원. 그러면 9,500만 원. 그때는 1번과 2번 중에서 적은 금액 이걸로 가라. 그래서 요 과세표준 금액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뭘로 하라? 상한액으로 하라. 그 얘기는 둘 중에 뭘로 하라? 적은 금액으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다시 한번.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서 과세표준 나왔는데 다만 이 금액이 뭐보다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뭘로 하라?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개정된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요까지 끝나면 맞아요. 또 그런데 다만 그 금액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그때는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하겠다. 아무리 커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상한액이 많이 못 나오게 여기서 상한을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가서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에 주택은 상한 비율이 없어요.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없어. 왜? 여기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과세표준 상한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과세표준 상한 비율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주택은 상한 비율이 없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연결된 거죠. 그러면 부동산 말고 선박하고 버는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낮으니까 그냥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액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시가표준액은 뭐죠? 선박 항공기는 제외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자, 토지는 뭐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요 자료 밴드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 자료만 별도로 출력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이거 관련돼서 개정된 부분이 세부담 상한이에요. 세부담 상한 봅니다. 자, 세부담 상한은 첫 번째 토지, 건축물,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도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뭐라고요? 예,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경과 규정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참고로 세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8년 12월 말까지 경과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작년까지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2023년도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됐다고 해서 지금 걸 적용하면 안 돼.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작년까지는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리고 6억을 초과하면 100분의 130 이렇게 상한 비율이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부과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요로 규정을 2000년 8년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요때까지는 이걸로 가는 거지. 작년에 부과됐는데 재산세를 안 낸 사람 있잖아요.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계산할 때 개정된 걸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 부과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요 규정을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럼 올해부터는 이런 거 적용하지 않고 그냥 세부담 상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은 없어요. 예, 왜? 과세표준이 아까 과세표준 상한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비율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부과된 거라면 옛날 규정으로 이때까지는 유예기간 주는데 그거는 이미 부과된 거니까 관계없고, 올해부터 과세되는 것은 세부담 상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다음 부가세가 뭐죠? 재산세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지방 교육세, 그리고 병기 세목은 뭐죠? 나란히 고지세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란히 고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여러분 지방교육세에서요. 예,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20% 계산하는 게 지방교육세인데, 그때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으면 그건 뭐하고 제외하고 원래 재산세에만 20%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개정된 거, 올해 개정된 거 분할 납부가 있는데 그것 설명하려고 재산세 물납도 같이 갑니다.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는 물납 제도가 있죠. 잠깐 정리해 보면 이건 개정된 거 아니에요. 그대로니까 어떤 사람이 물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요건, 납부할 세액이 고지서 한 매당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는 자는 물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두 번째 물납 대상은 무엇으로 하느냐.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관할구역 안에, 다시 말하면 자, 강남구에 제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왔으면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에 대해서 성남시장한테 고지서가 나왔으면 성남시 있는 부동산이다 이거죠.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물납은 납세 의무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 군수한테 제출하면, 참고로 서류 제출 받은 날로부터 시장 군수는 서류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여 서면으로 보아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과세 기준일 현재월로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납은요, 여러분이 물납하고 싶으면 어때요? 자, 세금 1,000만 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좋은 부동산 물납합니까? 아니잖아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매매도 안 되고 재산 가치 없는 걸로 물납하려고 하죠.
그러나 과세권자는 반대의 생각이야. 좋은 물건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공매 처분해서 높은 가격으로 처분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매도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률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재산은 그 부동산의 지상권이나 또는 지역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 재산도 안 받아요. 왜? 공유자 다 찬성해야 매각하니까. 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 그런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임야 같은 거 물납하는데 보니까 임야에 조상들의 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묘지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그런 건 재산 가치가 떨어지죠. 이런 건 물납에서 뭐한다?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분할납부로 갑니다. 분할납부는 금전으로 납부는 하는데 일시에 납부할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 나눠서 내겠다 이거죠. 그럼 누구나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 첫 번째 요건, 납부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얼마? 250만 원을 모아라. 초과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 되는데요. 이때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자, 여기서 개정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고 작년까지는 2개월이었어요. 작년까지는 2개월, 올해부터는 3개월이에요. 이거 개정된 거예요. 개정. 그죠? 예, 3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종전에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이거 반드시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3개월. 예, 그리고 이때 분할납부는요, 언제까지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납부기한 내 납부기한 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 허가사항이 아닌데 왜 신청서 제출합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한도가 있습니다. 뭐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이 안 되면 기본 얼마? 납부기한 내 2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납부를 하고 초과 금액만 분납기간에 낼 수 있어요. 3개월 동안에. 이를테면 300만 원 고지서 나갔다? 그럼 250만 원은 분납하고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50만 원은 3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고요. 만약에 400만 원짜리 고지서 나갔으면 여러분이 250만 원은 납부하고 150만 원은 3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400만 원짜리 고지서 나갔는데 여러분이 그 400만 원짜리 고지서 가지고 은행 가서 나 250만 원만 먼저 낼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시장군수는 400만 원짜리 고지서 발부한 거 있죠. 그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거 얼마로? 250만 원으로 수정해줘. 수정해주고 나머지 얼마? 150만 원은 고지서 하나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서 제출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낼 수 있다. 100분의 50을 분납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을 내라 그게 아니라 최대한 절반부터 100분의 50 이하면 되는 거지. 딱 절반 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700만 원이면 5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도 된다는 얘기야. 50% 이하. 예, 최대한 그러면 250 이렇게 납부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600만 원이면 300까지는 되지만 꼭 300 절반씩 내라는 게 아니라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재산세가 분할 납부하면 재산세 납부할 때 따라가는 뭣도 지방 교육세도 뭐가 분할 납부가 된다는 얘기. 그럼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도 분할 납부 되거든요. 그럼 뭣도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서 분할 납부 된다. 참고로 재산세하고 종부세의 분할 납부는요, 기간만 틀리고 신청 절차 요건 다 똑같아. 종부세는 6개월까지 단위가 크니까 6개월까지 분할 납부, 재산세는 3개월.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물납과 분할 납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새롭게 들어온 거, 재산세 납부 유예가 있어요. 이건 종부세 납세 납부 유예와 똑같습니다. 보유세. 그럼 재산세 납부 유예 결론이 뭡니까? 나는 나이는 들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를 뒤로 미뤄달라.
언제까지 밀어줄까요? 나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사망할 때까지 밀어달라 이거지. 그래? 그러면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산세 납부 유예는요, 이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라 이겁니다. 1, 2, 3, 4. 첫 번째 기본 과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주택이 2개, 3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소유자가 만 몇 세? 60세 이상이거나 이렇게 충족하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을 몇 년 이상 60세가 안 됐어도 5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세금 내야지. 그죠? 근데 소득이 적어. 그래서 소득이 7천만 원. 과세기간의 총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것. 그래서 이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4번하고 1번은 꼭 기억해야 된다.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100만 원을 부과하라 초과. 그럴 때만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건을 충족했으면 본인이 뭐를 해야 돼요? 신청. 그죠? 그래서 연부연납 요건 충족했으면 신청하라. 언제까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는데, 다만 그때는 담보 제공해야 돼. 담보. 못 믿어? 담보 제공해야 돼.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납부 유예를 사망할 때까지 미뤄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납부 유예에서도 취소 사유가 되면 취소하고 바로 징수할 수 있어요. 해당 주택을 타인한테 양도하거나 증여해서 없어지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했네. 그럼 상속 개시되니까 취소하고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1세대 1주택자였는데 주택을 또 하나 사고 2개 사고 그럼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라 이거죠. 그리고 납부 유예된 세액을 내가 이제 나는 능력이 되니까 이제 낼래, 이렇게 납부 유예를 취소할 때 내가 납부하겠다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재산세 납부 유예나 종부세 납부 유예는 여기서만 차이 나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요거만 틀려요. 그게 1,000만 원 1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 유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 35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확률은 아주 낮아요. 그러나 작년에 5월 달에 세법 개정됐는데 작년 34회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두 줄로. 첫 번째, 하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1세대 1주택자만 해. 그죠? 또 하나는 그 주택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를 해서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즉시 뭐 할 수 있다? 납부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2개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종부세 재산세가 똑같으니까 이렇게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 앞에서도 정리했지만, 자, 세율하고 세부담 세공제 봅니다. 여러분,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정이 됐지만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법인만 보세요. 법인. 재산세, 개인이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법인 소유 주택 있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7%, 3주택 이하일 때는, 이하가 아니라 이거 잘못했어요. 활자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뭐 2.7, 그리고 3주택 이상이면 5% 이와 같은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또 하나, 여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세공제 혜택을 줍니다. 종부세에서요. 자, 종부세에서 세율은 법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1주택자 연령별 세공제 60세 이상이면 20%, 65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이면 40%. 그래서 20%, 30%, 40%.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때 1주택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을 5년이에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그러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50%예요. 그러면 여기서 최고가 40%, 최고가 50%, 이거 중복해서 공제 다 돼요. 그런데 이때는 중복 공제될 때 최고 합이 얼마예요? 90%잖아요. 그때는 한도를 정해놨다. 80%까지만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중간에 주택을 불에 타거나 소실되거나 독에 무너지거나 노후 낡아서 재건축을 합니다. 그때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을 합쳐서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주택은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쭉 계산해서 이런 공제를 해주겠다. 또 하나, 배우자로부터 뭐 받았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합쳐서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는요, 주택이든 토지든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법인 소유 주택만 세부담 상한이 없다. 이 얘기는 법인은 1도 혜택이 없어요. 얼마가 됐든 다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 토지는 똑같아.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는 똑같아. 100분의 150. 그런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만 상한 규정이 없다. 재산세하고 혼동되면 안 됩니다. 재산세는 뭐라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얼마? 150.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없다 그랬어요. 왜? 과세표준에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부세는 토지하고 뭐 주택,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토지는 개인 법인 할 수가 없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했을 때 100분의 150 오로지 하나 법인 소유 주택만 세부담 상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에서 하나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소득금액 나오고 거기서 기본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나오는데 여기에는 개정된 거 없는데 혹시나마 여러분이 혼동될까 봐 높아심에 설명드립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국내 자산을 몇 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할 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때 공제는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부동산하고 조합원 입주권인데 요때 전매는 안 돼요. 조합원한테 사서 파는 건 안 된다. 그죠? 원래 조합원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나마 조금 신경 쓸 건 이거죠. 자, 3년 이상 보유하고 부동산을 팔아도 안 해주는 거, 뭐 미등기 자산 안 해줘요. 그리고 저 수업할 때 제 자료 보면 여기에 조정지역의 2주택 그랬죠. 조정지역의 무슨 주택? 2주택 양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이요. 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다주택자 양도하더라도 할증과세하는 것을 2025년 5월 9일까지 1년이 더 연장이 됐어. 시행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까지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할증하지 않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주택이든 양도해도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건 뭐만 안 해줘? 미등기 자산만 안 해준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원래는 조정지역의 2주택 양도는 2024년 5월 9일까지만 한시적이었는데 그게 1년을 시행령이 연장이 됐으니까 내년 5월까지니까 올해 우리 시험은 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조정지역이든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율 곱하는데 보유기간별 공제율은요. 일반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6%부터 30%예요. 이건 1년에
연 몇 프로, 2%. 이거는 보유기간만 가지고 공제하는 거. 그런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과세는 하는데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최저 20%부터 최고 80%까지. 왜 이렇게 많이 어떻게 공제해줘요? 보유기간 1년에 4%씩. 별도로 주민등록도고 살은기간, 거주기간이 연 몇 프로? 4%. 그래서 최소한 몇 년 거주, 2년 거주했으면 이렇게 특례 규정에 따라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인데 2년 거주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6에서 30%로 공제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때 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요, 종전부동산 취득에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보유기간이고요. 또 하나는 증여재산 2월 과세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 또 가업상속이 적용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한 날부터인데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는 이제 개정된 건 없으니까 그대로 가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공제해 주는데 미등기 자산은 안 해줘요. 근데 공제할 때는 같은 기간에 여러 개 양도해도 공제해 줘요. 그래서 연 얼마? 250만 원. 이때 소득금액별하면 기업,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요거 묶어서 250만 원. 별도로 250, 별도로 250, 별도로 250. 이해가세요? 이렇게 공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특별히 요거 조정지역의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 양도소득세 세율에서는 할증하지 않는다. 올해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증여재산 2월 과세에서도 하나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설명부터 듣고요. 누가? 거주자가 이 사람의 배우자나 이 사람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모 자식 간에 직계 존비속 있죠? 배우자 이 사람이 얼마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이렇게 뭐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자는 배우자한테 받거나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받았죠. 그럼 증여받을 때 재산가액이 5억짜리가 됐네. 5억짜리. 그러면 이거 받았을 때 얘는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증여받고 몇 년? 10년이에요. 2월 과세가 뭐예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받았는데 그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지나서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요. 근데 10년 안에 팔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그러면 2월 과세는 뭐냐? 증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국가는 지켜보고 있다가 10년 안에 파는지 10년 지나서 팔았는지 계산을 소득세를 달리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0년 안에 팔면 세금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증여받고 요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타인한테 이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했는데 10억에 양도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얘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얘가 팔았는데 몇 년 안에 팔았어요? 10년. 그럼 얘는 취득 당시 가격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증여자의 취득 당시 얼마? 1억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요 사람과 요 사람과는 부부, 배우자. 이때 배우자는 사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았다?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 얘기요. 형제 자매 안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 증여받았는데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하면 각종 회원권 이거 세 가지 이렇게 증여받고 그걸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양도하면 요거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요때 양도 가액이 얼마죠? 요거 10억이잖아요. 10억에서 취득 가격은 증여자의 뭐 취득 가액, 증여자 이 사람의 취득 가격 요거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게 돼요. 취득 가격 본인의 취득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증여할 때 당시 옛날에 취득했던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요거만 계산한다면 10억에서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9억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취득 가격이 본인의 취득 가격은 인정 안 하고 증여자의 취득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다만
필요경비 산입할 때 이제 개정 낸 거 보세요. 얘가 증여세 낸 거 있죠. 요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내죠. 필요경비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 또 하나 요번에 개정된 게 이거죠.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에 자산 가치가 증가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것도 뭘로?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증여세 낸 거하고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을 필요 경비로 추가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개정. 다음 보유기간은요. 여기서부터 계산해. 보유기간. 얘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양도한 날까지를 무슨 기간? 보유기간.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여기 보세요. 여기 취득해서 여기 이 사람들이 취득한 날부터 여기 양도할 때까지.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여러분 비 오는 날 자동차 와이퍼가 돌아가잖아. 그건 보유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나 이렇게. 예? 윈도우 브러시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해. 여기서부터 취득해서 여기까지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장기보유 무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하고요.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그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나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이때 얘가 증여세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못 내면 너도 책임져.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번에 개정된 건 이 부분이죠.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됐어요? 이렇게 점검을 쭉 하시면 되고요. 다음 양도소득세 세율 봅니다. 미등기는 70%예요. 주택 빼고 1년 미만, 2년 미만 상가는 40%.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했으면 6에서 45. 그리고 1년 미만이면 50%. 무엇 빼고 단기 매매 차익으로 하는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빼고 일반 부동산. 그럼 2년 이상이면 이렇게 6%부터 최고 45%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일반 부동산 빼놓고 여기 보시면 주택 있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투기에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년 미만 보유했으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그리고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45. 그런데 분양권은 더 투기에 많이 이용되네. 그래서 분양권은요, 별도로 분양권은요. 자, 취득해서 1년 미만은 70%. 1년 채웠어요. 2년이든 3년이든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 파는 건 투기로 본다. 그래서 60%. 분양권은 70%하고 60%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 비사업용 토지 있죠.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이렇게 가요. 여기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에 10%를 할증해 16부터 맨 끝에 45가 아니라 55%까지 이렇게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는 너무 부담이 적으니까 세금을 좀 높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은 여기에 또 10% 할증하니까 26에서 56으로 간다. 65로 간다. 그리고 요거 있죠. 조정대상지역. 요거는 원래는 할증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이 연장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2024년도 5월 9일까지 그랬는데 또 1년 연장해서 이거는 2025년 내년 5월 9일까지는 할증 안 해. 이해가세요? 그냥 여기로 가. 이걸로 간다. 이거 주택. 자, 그래서 할증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정지역에 주택 2개, 3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요. 올해까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할증하지 않는다. 요거 점검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보유기간이 나오는데 2가지 알아야 돼. 보유기간. 첫 번째, 상속받은 재산은 죽은 사람 누구?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한다. 또 하나,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 발생은 증여자의 무한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와이퍼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거 이렇게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거 지금 쭉 들어보니까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정리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자료는 네이버 밴드 김성래 세법의 자료에 공지사항으로 올렸으니까 그거 출력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도움이 되셨으면은요, 예, 다른 것도 또 준비해서 갈 거니까 좋아요, 그리고 애정 표시, 구독, 예, 해주시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테마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